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본인이 억울하게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 행동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당사자들의 자백이겠죠. 당사자들의 자백을 녹음이나 각서를 통해서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 바로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상간 사건이 시작되면 내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했다는 등으로 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이나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본인이 억울하게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해야 할 일, 이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송 전에 통고장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통고장의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대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어떤 입장인지 며칠 내로 입장을 밝혀라 라고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꼭 포함하셔야 될 것이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만약에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차후에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고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개 통고장은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것은 우체국에서 몇 월 며칠자로 어떠한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고장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수집하신 증거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고요.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에 따라서 민사사건 관할법원인지 아니면 가정법원인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상간 상대방이 법원에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특정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아내시긴 힘들고요. 법원에 사건화가 되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내는데 대개는 상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주소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 사건을 단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상간 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취합하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간 사건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